반갑습니다. 주식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조이입니다. 오늘 LG전자 가지고 왔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하단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종목 추천 꾸준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LG전자 가지고 왔고요. LG전자 사실 너무 좋은 기업이죠. 기업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깊게 자리 잡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치고 이 LG전자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차트를 좀 켜놨는데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네, LG전자 뭐 장기간 지루한 흐름, 굉장히 지루한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 만년 저평가로 평가되는 주식이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 게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보시면 그 상한가를 갔죠.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한번 가고 몇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그 전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배당은 받으셨겠지만 이 종목 너무 오래 보유를 해도 수익을 주긴 어려운 종목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종목 보고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놀랄만한 일이 나왔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를 간 거죠. 사상 처음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부분, 그 원동력은 제가 뉴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제 캐나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 회사랑 손을 잡고 전기차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다시 보시면 21선 터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보시면 다음날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다음날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여기서 이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쭉 이어갔고요. 연달아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19만 3천 원을 이 자리를 만들어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면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뉴스를 켜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는 뉴스인데요. LG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제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 결국 누적 영업 적자만 5조 원입니다. 5조 원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업 접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사실 이 뉴스가 보시면 4월 4일, 이제 4월 초에 발표가 된 건데, 제가 이때 급등, 1월 급등 요 날짜 계속 한참 설명하다가 왜 4월 뉴스를 켰느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때도 이 뉴스,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LG전자는 저평가 종목으로 평가가 되어 왔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영업 적자만 지속적으로 내던 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자금력으로 일단 전기차나 다른 사업에 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 내면서 앞으로 그 성장성도 지금보다 비교하지 못하게 더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 흐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또 좀 지루해 보이는 흐름이 아닐까 보이는데 아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만 원 고지 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신 분들이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이 박스권 흐름 보는 거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LG전자의 과거 주가 흐름을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은
1년 넘게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1년 만에 2008년까지 2009년 초까지 엄청난 하락 보입니다. 이제 1년 만에 제자리 찾아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걸쳐서 14만 원대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요. 결국 또 보시면 2016년까지 꾸준한 하락, 끝없이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4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선 보면은 이제 2018년 정도, 2018년까지는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을 단기적은 아니죠. 2018년까지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또 보면은 4만 원대까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LG전자는 계속 이런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짧게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종목은 아니고 길게 년 단위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종목인 거죠. 아마 주식을 조금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정체성 없이 큰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상한가가 그런 종목들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는 사실 재미없어요. 재미없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형주 중에는 대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추세 따라 느긋하게 가는 무거운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는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이제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과거 흐름에 비추어 볼 부분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최근 10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이런 행보 흐름을 보여줬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은 과거처럼 이렇게 깊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꾸준히 보면서 조금씩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사업 내용이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감이 큰 종목이니까 앞으로 여전히 관심 갖고 이 종목을 바라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 주가 흐름이 우리 매매 관점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과거와는 증시나 모멘텀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이 부분 염두하시고 LG전자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숫자 7 아래 번호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